지금까지 당신은 이 이야기에 대해 진정으로 의문을 제기해 본 적이 있나요? 우리는 파이 네트워크가 디지털 화폐의 미래이고 대중을 위한 혁명이며 보통 사람들이 만들고 사용하는 진정한 탈중앙화 네트워크라고 들어왔습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암호화폐 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 세상을 약속하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거대 기업들이 의도치 않게 세운 장벽을 허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2025년 8월 6일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마케팅을 넘어선 현실을 직시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오늘날 당신이 사용하는 파이 네트워크는 약속받았던 탈중앙화 유토피아인가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무언가요? 이제 겹겹이 쌓인 베일을 벗겨내고 진정한 권력이 어디에 있는지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때입니다. 초기 비전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매력적이었습니다. 수십억 명이 접근할 수 있는 글로벌 P2P 전자화폐 시스템의 그림을 그렸죠. 백서에는 커뮤니티가 보완하고 운영하는 화폐에 대해 언급하며 우리 세상을 지배하는 중앙화된 금융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라고 했습니다. 이 약속은 수백만 명을 끌어모았고 이들은 매일 휴대폰으로 버튼을 누르며 새로운 디지털 개척지에 기여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경제를 밑바닥부터 건설하는 개척자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강력하고 열망적이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는 복잡한 암호화폐 세계로의 첫 진입이었기에 그 주장을 더욱 비판적인 시각으로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오늘날로 빠르게 넘어와 보면 현장의 현실은 극명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개방적이고 허가 없는 메인넷에 대한 약속은 대다수 사용자에게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생태계는 유기적이고 커뮤니티 주도적인 혁신으로 번성하기보다는 높은 벽으로 둘러싸인 잘 관리된 정원처럼 느껴집니다. 파이 화폐는 이 폐쇄된 시스템 안에 갇혀 있고 그 가치는 투기적이며 그 유용성은 중앙 통제자들이 허용하는 범위로 제한됩니다. 웅장한 탈중앙화 약속과 2025년에 중앙화되고 통제된 현실 사이의 간극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가 걸어온 여정이 지도에 표시된 목적지로 진정으로 향하고 있었는지 묻게 만듭니다. 이러한 불일치는 사소한 세부 사항이나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이는 전체 프로젝트의 핵심적인 역설입니다. 사용자들은 자신들이 탈중앙화 운동의 일부라고 믿지만 그들의 행동, 데이터, 자산은 전통적인 중앙화된 기술 기업의 많은 특징을 보이는 프레임워크에 의해 지배됩니다. 판매된 꿈은 권한 부여와 소유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공된 제품은 허가된 접근과 의존성에 대한 것입니다. 이러한 간극을 이해하는 것이 파이 네트워크가 과연 자체적인 창립 이념을 지킬 수 있을지 아니면 암호화폐 역사에 있어서 경고의 사례로 남을 운명인지 평가하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수백만 명의 파이 경험을 정의하는 핵심 활동, 즉 채굴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매일 사용자들은 앱에서 버튼을 눌러 파이를 얻습니다. 프로젝트는 이 행동을 모바일 채굴의 한 형태로 규정하며 복잡한 암호화폐 개념을 간단하고 접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마케팅의 천재적인 한 수였습니다. 사용자들에게 목적의식과 새로운 금융 네트워크를 보호하는데 직접 참여한다는 느낌을 주었죠. 그들은 단순한 사용자가 아니라 채굴자였고 21세기의 디지털 탐광자였으며 매번 탭할 때마다 가상의 곡괭이를 휘둘러 네트워크의 더 큰 이익에 기여하면서 자신만의 잠재적인 부를 축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있는 그대로 불러야 합니다. 파이 네트워크 앱에서 버튼을 탭하는 행위는 어떤 암호학적 의미에서도 채굴이 아닙니다. 작업증명 POW이든 지분증명 POC든 전통적인 암호화폐 채굴은 1. 거래를 검증하고 2. 네트워크 장부를 보호하기 위해 계산 집약적인 작업을 수행하거나 3. 자본을 예치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는 실제 자원이 필요하고 네트워크의 탈중앙화 보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과정입니다. 파이 앱에서의 채굴은 이 중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거래를 검증하지도 않고 블록체인을 보호하지도 않습니다. 본질적으로는 게이미피케이션된 배포 메커니즘일 뿐입니다. 이 메커니즘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사용자 참여와 유지입니다. 메일 접속을 요구함으로써 앱은 거대한 사용자층의 최우선 순위로 남아있도록 하고 소셜 추천을 통해 네트워크 효과를 증대시킵니다. 이는 미리 채굴되거나 중앙에서 발행된 토큰 공급량을 활동을 증명하는 사용자에게 배포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입니다. 대규모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데 유효한 전략이지만 이를 채굴로 포장하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단순한 일일 로그인과 진정한 탈중앙화 네트워크의 기반이 되는 중요하고 자원 집약적인 작업을 혼동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구분은 단순한 의미론적 문제가 아니라 탈중앙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핵심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오해의 위험성은 수백만 명의 사용자에게 생태계 내에서의 자신의 역할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일일 탭이 네트워크 운영에 필수적이라고 믿으며 실제로는 가지고 있지 않은 소유권과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네트워크 제어는 중앙 소스에서 매일 토큰 할당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를 처리하고 합의에 도달하는 데서 나옵니다. 파이채굴 앱은 수도꼭지이지 대장간이 아닙니다. 통화를 배포할 뿐 탈중앙화된 신뢰를 생성하지는 않습니다. 이를 인식하는 것이 파이 네트워크의 인프라를 누가 진정으로 통제하는지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어떤 시스템이든 권력의 중심을 찾으려면 통제권을 따라가야 합니다. 파이 네트워크에서는 모든 중요한 통제권이 한 곳으로 귀결됩니다. 바로 파이 코어 팀입니다. 이 중앙화된 창립자 및 개발자 그룹은 전체 프로젝트에 대해 불균형적으로 그리고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커뮤니티가 운영하는 네트워크의 관리자나 조력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설계자이자 관리자이며 문지기입니다. 블록체인의 근본적인 코드부터 토큰 공급을 지배하는 경제 정책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그들이 모은 방대한 커뮤니티로부터 어떠한 공식적이고 구속력 있는 의견도 없이 구현됩니다. 이러한 통제는 개발 및 업데이트 과정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오픈소스 프로젝트에서는 제한된 변경 사항이 공개적으로 논의되고 독립적인 개발자 및 노드 운영자 간의 대략적인 합의를 통해 채택되는 것과 달리 파이의 진화는 상명하복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코어 팀은 프로토콜 업그레이드, 앱 기능, 메인넷 출시 일정을 단독으로 결정합니다. 이러한 중앙화된 명령 구조는 빠른 개발을 가능하게 하지만 탈중앙화를 희생시키는 대가를 치릅니다. 네트워크의 운명은 사용자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책임지지 않는 팀의 손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 코어 팀은 프로젝트의 토크노믹스, 토큰 경제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행사합니다. 그들은 초기 공급량, 분배 모델, 베스팅 일정을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미래 개발 및 생태계 구축을 위해 할당된 방대한 파이 보유량의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이는 네트워크 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합니다. 진정한 탈중앙화 시스템에서는 통화 정책이 예측 가능하며 중앙위원회의 변덕이 아니라 코드로 규제됩니다. 코어 팀이 파이의 공급과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은 그들 자신의 폐쇄된 경제를 위한 중앙은행과 다름없는 존재로 만듭니다. 이는 암호화폐의 정신과 근본적으로 상충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권력 집중은 상당한 위험을 초래합니다. 전체 프로젝트의 성공은 코어 팀의 역량, 선의, 그리고 성실성에 달려 있습니다. 그들을 견제할 강력한 견제와 균형 장치가 없습니다. 만약 그들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거나 프로젝트를 포기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면 수백만 명의 커뮤니티는 거의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그들은 소수의 개인들이 조종하는 바의 승객일 뿐입니다. 이 개인들이 최선의 의도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러한 권력 역학의 구조 자체가 블록체인 기술이 만들고자 했던 무신뢰 분산 시스템의 정반대입니다. 파이 노드를 실행할 수 있다는 약속은 탈중앙화 서사의 핵심 부분이었습니다. 이는 어떤 사용자라도 단순한 모바일 채굴을 넘어 네트워크의 보안과 검증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론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분산된 독립적인 노드 집합은 탄력적이고 검열 저항적인 네트워크의 중추입니다. 그러나 2025년 현재 파이 노드를 실행하는 현실은 이러한 이상과는 거리가 멉니다. 진입 장벽은 엄청난 컴퓨팅 파워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기술적 요구 사항과 궁극적으로 코어 팀이 통제하는 선택 과정으로 인해 복잡합니다. 검증 노드를 실행하고 싶다고 해서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드를 성공적으로 설정하고 실행하더라도 그 실제 역할과 독립성은 의문스럽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노드들은 주로 파이 테스트넷에서 테스트 트랜잭션을 처리하며 작동합니다. 메인넷에서 진정으로 독립적인 검증자 역할을 할 수 있는지는 아직 입증되지 않았거나 완전히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네트워크와 동기화하기 위해 코어팀의 중앙 인프라와 슈퍼노드에 크게 의존합니다. 이러한 의존성은 개별 노드가 주권적인 행위자가 아니라 중앙 권한 주위를 도는 위성임을 의미합니다. 만약 코어팀의 서버가 오프라인이 된다면 현재 노드 네트워크가 독립적으로 계속 기능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합니다. 네트워크가 선택한 합의 메커니즘인 스텔라 합의 프로토콜 SCP의 한 버전은 탈중앙화 그림을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SCP는 누구나 해싱 파워를 기여할 수 있는 비트코인의 작업 증명 PUW과는 다릅니다. 대신 각 노드가 신뢰하는 다른 노드 집합을 선택하는 쿼럼 슬라이스에 의존합니다. 네트워크가 합의에 도달하려면 이러한 쿼럼 슬라이스가 충분히 겹쳐야 합니다. 이는 매우 효율적일 수 있지만 대부분의 노드가 소수의 중앙 집중적인, 즉 코어팀과 그들의 초기 임명자들이 운영하는 매우 신뢰할 수 있는 노드 집합을 신뢰하도록 선택한다면 중앙화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사실상의 의사결정 권한의 중앙화 가능성을 만듭니다. 만약 대다수의 노드가 코어팀의 노드를 포함하도록 신뢰 목록을 구성한다면 그 팀은 사실상 합의 프로세스를 통제하게 됩니다. 그들은 어떤 거래가 검증되고 장부에 추가될지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수천 개의 노드가 실행되는 표면적으로는 분산되어 보이지만 네트워크 상태를 검증할 실제 권한은 소수의 손에 집중될 수 있습니다. 이는 파이가 사용자 제어 네트워크라는 주장에 있어 미묘하지만 치명적인 취약점이며 합의 메커니즘을 잠재적인 에코 챔버로 만듭니다. KYC 고객 알기 제도는 파이 사용자가 획득한 토큰을 메인넷으로 이전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관문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규정 준수와 악의적인 행위자가 가짜 계정을 만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 단계로 제시됩니다. 그러나 파이 생태계 내에서 KYC 구현은 상당한 중앙화 및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 과정은 중앙에서 승인된 타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관리되며 코어팀이 KYC 인증을 부여하거나 거부할 최종 권한을 가집니다. 이는 그들에게 누가 메인넷 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지 결정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러한 신원 확인에 대한 중앙 통제는 사용자의 자율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진정한 탈중앙화 시스템에서는 당신의 신원이 당신의 암호화 키입니다. 거래 능력은 중앙 권한의 승인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KYC를 의무화하고 그 과정을 통제함으로써 파이 네트워크는 사용자와 그들의 자산 사이에 강력한 중개자로 개입합니다. 당신이 채굴한 파이에 대한 접근은 보장되지 않으며 허가받아야 합니다. 이는 중앙 주체의 불투명한 결정에 따라 사용자가 플랫폼에서 제외되거나 자금 접근이 거부될 수 있는 병목 현상을 초래하며 이는 암호화폐가 제거하도록 설계된 위험입니다. 이 문제는 파이 토큰 자체의 보관으로 이어집니다. 프로젝트가 파이 지갑을 도입했지만 초기 보관 모델과 앱에서 메인넷 지갑으로의 이전 과정은 중앙에서 관리됩니다. 상당 기간 동안 앱에서 획득한 파이는 중앙 서버 데이터베이스의 숫자일 뿐입니다. 해당 잔액을 사용자 제어 지갑으로 옮기는 과정은 코어 팀에 의해 중재되고 예약됩니다. 이는 암호화폐 보안 및 주권의 초석인 당신의 키가 아니면 당신의 코인이 아니다라는 자기 보관 정신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러한 보관 및 허가된 접근 방식은 상당한 위험을 초래합니다. 만약 채굴된 파이의 장부를 보유하고 있는 중앙 서버가
사용자가 토큰을 이전하기 전에 손상되거나 폐쇄된다면 해당 잔액은 영원히 손실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소유권은 개인 키에 대한 독점적인 통제권과 허락을 구하지 않고 자산을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용자가 개방형 메인넷에서 파일을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때까지 그들의 소유권은 조건부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구조는 블록체인 기술이 가능하게 하는 급진적인 자기 주권보다는 통제와 질서 있는 분배를 우선시합니다. 번성하는 탈중앙화 생태계는 무허가 혁신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개발자들은 자유롭게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고 배포할 수 있어야 하며 시장과 사용자들이 어떤 것이 성공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파이 네트워크 생태계는 폐쇄된 정원이나 큐레이션된 앱스토어처럼 운영됩니다. DAPP 개발은 개방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대신 개발자들은 일반적으로 코어 팀이 후원하는 해커톤에 참여하고 파이 브라우저에 애플리케이션을 소개하고 통합하기 위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중앙 집중식 큐레이션 과정은 혁신에 상당한 병목 현상을 야기하고 코어 팀의 통제권을 강화합니다. 그들은 생태계의 문지기가 되어 어떤 프로젝트가 가시성과 방대한 사용자 기반에 대한 접근을 얻을지 결정합니다. 이 모델은 다른 블록체인 플랫폼을 정의했던 혁신적이고 풀뿌리적인 개발을 억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훌륭하지만 비전통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개발자는 코어 팀의 비전이나 비즈니스 모델과 일치하지 않으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는 허락을 구하지 않고도 누구나 스마트 계약을 배포할 수 있는 이더리움과 같은 플랫폼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이러한 통제의 명확한 한 가지 예는 DAPP 브라우저에 등록되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중립적이고 개방적인 디렉토리가 아니라 큐레이션된 목록입니다. 이 목록에 포함되는 것은 모든 앱의 성공에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수백만 명의 사용자에게 즉각적인 배포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선택 기준과 의사결정 과정은 불투명하며 코어 팀이 통제합니다. 이는 그들에게 승자와 패자를 선택할 권한을 부여하며 사용자에게 가장 큰 가치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보다는 데이터나 전략적 파트너십과 일치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구조는 진정한 사용자 선택과 소유권을 제한합니다. 사용자들은 주로 사전 승인된 애플리케이션 목록을 제공받으며 더 넓은 무허가 웹3 세계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은 제한됩니다. 탈중앙화 경제의 약속은 단순히 토큰을 소유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시장에서 해당 토큰을 사용할 자유를 갖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DAPP 생태계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유지함으로써 파이 네트워크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는 개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중앙 권한에 대한 의존성을 조장하여 미래의 개방형 인터넷보다는 1990년대 AOL과 더 유사한 환경을 만듭니다. 2025년 8월 6일 현재 파이 네트워크는 진정한 탈중앙화 시스템의 근본적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증거는 명확하고 압도적입니다. 단순한 배포 수도꼭지에 불과한 게임이피케이션된 채굴 앱부터 개발, 토크노믹스, KYC에 대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코어 팀에 이르기까지 네트워크의 권력 구조는 심각하게 중앙 집중화되어 있습니다. 노드 시스템과 합의 메커니즘은 분산되어 보이지만 통제를 집중시키는 구조적 취약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DAPP 생태계는 혁신을 위한 개방된 공간이 아니라 폐쇄된 정원입니다. 사용자들은 자신의 자산에 대한 진정하고 무조건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네트워크 거버넌스에 대한 의미 있는 발언권도 없습니다. 스스로 주장하는 탈중앙화 네트워크로 진화하려면 파이 네트워크는 급진적인 구조적 변화를 겪어야 합니다. 첫째, 코어 팀은 자신들의 권한을 점진적으로 무력화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시간 제한적인 계획에 전념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진정한 무허가 노드 검증 시스템으로의 전환과 모든 핵심 인프라의 오픈 소스화가 포함됩니다.
둘째, 탈중앙화 자율 조직 DAO과 같은 공식적인 온체인 거버넌스 구조가 구현되어야 합니다. 이는 파이 보유자들에게 프로토콜 업그레이드 및 재무 관리에 대한 구속력 있는 투표권을 부여하여 코어 팀에서 커뮤니티로 권력을 이전할 것입니다. 네트워크의 미래는 토큰 보유자 투표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회사 명령에 의해 결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생태계는 개방되어야 합니다. DAPP 승인 프로세스는 어떤 개발자라도 구축하고 배포할 수 있는 무허가 환경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KYC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중앙 문지기가 아닌 탈중앙화 신원 솔루션에 의해 처리되어야 합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코어 팀이 필수적인 통치자가 아니라 많은 참여자 중 하나일 뿐인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는 메인넷, 합의, 신원 계층 및 애플리케이션 생태계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진정한 탈중앙화를 위한 어렵지만 필요한 희생입니다. 파이 네트워크의 이야기는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다음 물결을 평가하는 모든 사람에게 강력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마케팅 슬로건과 팔로워 수를 넘어선 것을 보아야 합니다. 표면이 아니라 본질을 면밀히 조사해야 합니다. 어려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누가 코드를 통제하는가? 누가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가? 허락 없이 노드를 실행할 수 있는가? 승인 없이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는가? 내 개인 키로 내 자산을 진정으로 소유하고 있는가? 프로젝트의 탈중앙화에 대한 약속은 약속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속도와 통제를 희생하더라도 권력을 분배하려는 의지로 측정됩니다. 진정한 탈중앙화는 어려운 길이지만 진정으로 개방적이고 검열 저항적인 미래로 이어지는 유일한 길입니다.